총리께서는 대구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신념으로 정치를 해오셨고, 총리 임명 전까지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국민통합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신념으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이요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기들 시대의 아픔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지만 국민 통합이야말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버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정책을 해오면서 제가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친중 친북 정책을 위해 우리나라의 안전판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이번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공동선언을 통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전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머리에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말 4년 동안 이렇게 실천했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총리님,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실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민들 기대 수준만큼 다다르지 못했지 않냐는 의원님의 비판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갈갈이 찢어놓은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작하는 갈갈이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갈갈이 정부인지 국민 분열시킨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켰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하늘이 별따기가 돼 있고 알바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정책도 바꾸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려는 것인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정부 정책이 그렇게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못했지 않냐는 비판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정부가 국민을 일부러 찢어놓고 갈라놓아서 그럼 뭘 얻고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비판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을 일부러 가르고 갈등시켜서 어떤 무슨 정치적인 저희들 입장을 강화했다 이런 건 조금 지나친 판단인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정부나 그렇게 취임사에서 약속해놓고 실천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봐도. 지금 총리님이나 저나 국민통합으로 해서 10년 동안 그거를 신념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 눈으로는 보이는 거고 총리님도 보일 겁니다. 다음 보십시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와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로 갈라치기 해놓고 아무도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제 청문회 과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기대 거기에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실망을 했다 이런 비판은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또 사실은 정부나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갈등을 조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그 진행 과정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오히려. 자, 다음에.